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가 74만 주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죠. 그럼 여기서 제가 프로그램에서 74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략 금액으로 하면 200억 정도 될 겁니다. 2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날 뭐 28,000원 정도는 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가에 하나도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앞전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들고 갔는데 시장이 또 그 다음날 개발하기 나오면서 또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매매의 기본이거든요. 자, 이 분차트를 보시면은 이날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서 종가 배틀에 6% 수익을 발생을 하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 전고점에서 매도를 조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일부는 매도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본 거죠. 그러면 내일은 28,000원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하기 나왔거든요. 근데 개발하기 나온 다음에 전일 종가까지 반등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는 팔아야 됩니다. 이게 파는 게 맞아요. 개발하기 나온 종목이 다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전일 종가까지 끌어올려줬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잡는 게 맞거든요. 어떤 생각이 발동을 했냐면 유튜브에다가 제가 28,000원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못 가도 28,000원 3만원까지는 쏴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내심 한번 그걸 증명해보고 싶은 욕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제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매수를 안 했어요. 버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버티기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일 74만 주라는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 매도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바로 팔았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74만 주가 하나도 빠짐없고 다음 날도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거는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 매도를 안 했던 겁니다. 안 하고 시장이 2몇 %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매수가를 이탈해 가지고 또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라인 24,500원, 24,000원 이 라인에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4,000원 언저리 왔을 때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23,500원까지 와서 여기서 또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저가 대비 2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얘가 여기서 딱 매도할 때가 28,000원, 29,000원 라인에서 매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도 매도를 하고 여기서도 나머지 물량을 다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날이 제가 처음 매수를 해서 넘어왔을 때가 74만 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날 개발하기 나왔잖아요. 개발하기 나온데도 불구하고 26만 주가 들어왔어요.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가 나왔으면 바로 매도를 했을 건데 프로그램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전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있은 겁니다.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익 난 종목이 내 매수가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라. 반드시 매도해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걸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지키지 않은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매수세가 또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다 판단을 한 거죠. 지금 결과론을 보면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날도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또 프로그램들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외국인들과 같이 들어왔어요. 얘들이 3일 동안 산 게 120만 주를 샀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300억을 매수를 해가지고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면 누가 더 골치 아플까요? 한번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했고 28,000원, 3만원까지 목표가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걸 또 제가 유튜브를 찍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증명해 보고 싶은 제 나름의 욕심도 좀 들어갔던 겁니다. 사실은 저 나름의 확신이 있은 거죠.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위로 쏴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상이 좀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하고 급락이 나왔다면 저도 이제 큰 손실을 입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고 내 매수가를 이탈하고 버틸 때 근거를 가지고 버텼잖아요. 외국인 매수세는 시장이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유입이 되는 걸 보고 홀딩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손실 본 게 아까워서 손실 보고 못 팔아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버티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저는 계획하에 이 정도 하락하면은 충분히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게 상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량 유입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또 목표치까지 하락했던 자리고 종목의 리스크보다는 시장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고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잦은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면서 수급과 시장과 이 종목의 섹터의 힘과 다 판단하면서 매매를 하면 좀 더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급등이 나왔고요. 인터넷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 챗봇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오늘 한국과 컴퓨터는 일단 테마에 속해져 있는 거는 인공지능 AI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제일 강했고 인터넷이 강했고 인공지능 AI가 강했거든요. 세 번째로 강한 거예요. 주도 섹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 번째로 강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 오늘 만약에 인공지능 AI가 주도였다 그러면 더 강한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세 번째 정도, 3순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한 1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가 대비로 따지면 한 25%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 상황도 우리가 면밀히 빠져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종목을 홀딩을 할 때 무조건 홀딩을 하지 마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1월 8일 날 AI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는데 이유를 따져보면 1월 23일 날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들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과 대표이사들이 스톡옵션을 받아가지고 임원들은 다 팔았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23일 날 임원들이 스톡옵션 받은 물량을 여기서 23일이면 이날이에요. 임원들이 스톡옵션 받은 물량까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이후에 주가는 계속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밑으로 더 빼면은 힘든 거예요. 얘들도. 어쨌든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든 내리든 해서 여기서 이 끌어올렸던 많은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내려와 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 라인은 깨면 안 되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000원 하단밴드는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종목을 사서 우리가 홀딩하는 기준도 100%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예를 들어 봐도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28,000원과 3만원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번 제가 분석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조금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으면 당연히 손절을 했겠죠. 이 라인들을 깼으면 제가 손절을 했을 겁니다.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손절 안 한 거에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이걸 제가 분석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더 저는 기분이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면서 무조건 손실락을 못 팔아 본전가만 팔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닌 정말 좀 냉정하게 기술적 차트 분석과 또 수급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누구에게 종목을 받아서 매매를 하고 누군가에서 종목을 코칭을 받아서 매매를 한다면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종목 좋다고 사세요 하면 그 전문가의 말만 믿고 종목을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이 반영되지가 않잖아요. 종목을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이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될지 안 할지 판단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만이 이런 매매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시장이 2%씩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번 버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런 기본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냥 남에게 누군가의 종목만 받아서 매매하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한번 바꿔보셔라. 공부를 좀 한번 해보셔라.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계속해서 주식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한번 해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면 내가 왜 손해를 봤는지 내가 왜 대응을 못했는지 좀 누구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기준과 원칙이 있었는가 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본인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뭔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